요게 이제 어떤 사주가 이제 구성되는 저것이고, 그러면 요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뒤에 보면은 육친이라고 적혀 있죠. 육친. 육친.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거. 못 찾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뒤쪽이 아니고 그냥 앞쪽이네요. 앞쪽 제일 밑에. 앞쪽 제일 밑에. 여기에는 십천간 중에 어떤 글자든지 올 수가 있죠. 어떤 글자든지. 요걸 지우고 다시 아까 별표. 아까는 이제 식간으로 나눴지만은 요것은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오행으로 그냥 설명하겠어요. 자, 목이 오면은 목을 중심으로 볼 때 요게 이제 일간이라고 봅시다. 갑이나 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것이 왔을 때, 자, 아까 상생상극. 상생상극. 머릿속에들 들어있죠. 그죠? 상생상극. 자, 내가 낳아주는 것. 요걸 가지고 거기 보면은 식상이라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식상. 저쪽 제일 밑에. 2번이네요. 식상이란 말이 있죠. 그죠? 식상. 먹을 식자하고 해칠 상자입니다. 식상. 내가 내놓는 거죠. 내가 내놓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볼 때. 내가 내놓는 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말하는 것도 내놓는 걸까요? 아닐까요? 내놓는 거죠. 내가 발길질을 잘하거나 손재주가 있다면 내놓는 거야, 내놓는 거 아니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재주가 돼요. 재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주. 자, 여자들은 몸으로 직접 나와버려. 그럼 뭐야? 여자한테는 자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생식기도 됩니다. 생식기. 남녀 공이 생식기도 돼요. 자, 다시 식상은 뭐다? 재주, 또 자식, 또 생식기. 그 다음에 뭔가 만들어내는 곳. 공장, 논밭. 다 내가 내놓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식상이라 그래요. 식상. 자, 그 다음에 식상 쪽에, 여기가 식상이지? 여기서 보면 화가 내놓는 건데, 나의 입장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극하는 거예요. 극하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극하는 거.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세 번째, 재성이라고 있죠. 재성. 예, 이거는 뭐냐면은, 누구나 이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얻고 싶어요? 돈이죠.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이 있는 곳이 어디죠?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 그러니까 재물 시장. 재물 시장.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자를 얻으려고 또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여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남녀 공이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아버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아버지. 자,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게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요 제가 내놓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입장으로 본다면 나를 극하는 게 있어요.
요걸 가지고 관이라고 합니다. 관. 4번이죠? 4번. 4번.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요거는 남녀 공의, 명예, 직장.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나를 간섭해요, 안 해요? 간섭하죠. 그 다음에 나를 가장 크게 간섭하는 곳이 있어요. 뭘까요? 국가. 근데 뭐 국가는 우리가 보통 논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 안 해요. 응? 그러니까 직장, 명예, 그 다음에 여자들은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이제 여자들이 남자를 관리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통제했죠.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도 되고 부인도 되고 애인도 돼요. 예.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크면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식이 아버지한테 막 덤벼 들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부인이 덤벼드는 건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데 자식이 덤벼들면 말 못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남자한테는 자식도 됩니다. 그럼 다시 관이 뭐죠? 명예, 직장. 여자한테는 남자. 거기는 남편도 있고 그냥 일반 남자들도 있고 애인도 있어요. 남자한테는 자식. 자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나를 낳아주는 거죠. 관의 입장에서 보면 간이 낳아주는 것이고, 나를 낳아주는 것, 몸으로 직접 나를 낳는다면 어머니예요. 정신적으로 나를 낳아준다면 공부죠. 공부.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 되죠. 그죠? 수행이나 종교. 수행이나 종교. 공부를 하면은 문서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격을 따요, 안 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결집권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죠.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문서, 공부, 종교, 수행, 결재권, 자격,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것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나누어지죠. 가장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것, 금방 얘기했던 것 하나하나를 이 사주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의 생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운을 알 수 있어요. 자,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뭐를 보면 돼요? 관의 생멸을 보면 돼요. 여자가 자식에 대해 알고 싶다. 식상. 잘들 아시네요. 잘들 아시네요. 여자가 애인을 구하고 싶어. 애인을 구하고 싶어. 그 애인이 생길까 안 생길까 보려면 뭐를 봐야 될까요? 관을 보는데 그거는 조금 좀 달라요. 관이 온다고 여자한테는 연애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한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생겨야 된다고?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은 몰라요. 왜? 기운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천지의 기운이 그렇게 응합니다. 그러니까 관과 식상이 동시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처녀가 관과 식상이 동시에 온다면 이렇게 가지고 시집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운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요 육신 관계를 요걸 가지고 육신이라 그래요. 자, 나를 기준으로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한 가지를 제가 덜 얘기했네요. 비겁이라고 있어요. 나와 같은 오행 있죠. 그죠? 나와 같은 것들. 사주 속에 나와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와 같은 것들이니까 집안에서 나와 서열이 같다면 뭐예요? 형제. 밖에 나가서 같이 나하고 같은 것들. 직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친구, 동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보려면 또 이것으로 보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다 따지면 돼요. 자, 사주에 이 같은 오행이 많아요.
같은 O형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형제가 많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주 보고 한 3개 정도 있으면은 형제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조절을 심하게 하니까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도 대부분 물어보면 요즘 거의 2명 정도죠. 2명 정도인데 보통 저것이 많을 때 2명, 3명, 4명까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주 법칙들이에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나머지는 이 기운이 흘러가면서 서로 간섭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건 이제 세세한 법칙들입니다. 세세한 법칙들. 그것을 가지고 천간에서는 합과 충이라 그래요. 천간의 합충. 지지에서는 합, 형충, 파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뭐다? 기운이 흘러가면서 간섭하는 현상이다. 간섭할 때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살짝 비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비뚤어지는 현상을 익히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주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어떤 할머니인데 철학관을 하면서 저한테 사주를 배웠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개수용띠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개수용띠라 그랬다고. 나는 뭘 가지고 나라고 한다? 일간. 여기에서 여기가 개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 용띠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까 지지들의 인자를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사주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뭐라 그랬다? 여기는 그러니까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자, 끝에 있는 걸 뭐라 그랬다? 토라 그랬죠, 그죠? 토의 역할은 중개, 전환. 자, 개수용띠라 그랬어요. 요거죠, 그죠? 요렇게 중개 전환 시켜야 돼요. 기운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잘 안 흘러가려 그래요. 무겁고 탁하니까. 부동산이 뭐 하는 데죠? 집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사고 팔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중개 전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집 팔러 오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유, 요즘 비쌀 때인데. 아니야. 비쌀 때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집이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잘 안 팔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깎아놓겠죠. 살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집이 지금 최고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아주 사는 최적기라고 얘기할 거라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중간 자리를 적당히 잡아가지고 붙여주면 사고 팔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쪽으로 가려면은 이쪽으로 기운이 흘러가려면 화가 펼쳐지는 것이죠. 화가 펼쳐지려면은 무엇이 있는 것이 가장 불편할까? 예, 맞아요. 화는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있는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것을 얘한테 뭐라 그래야 돼? 수 없어. 그러니까 화, 너 와.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수를 뱃속으로 꼴까닥 다 생겨버리고 수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화가 옵니다.
그 뱃속으로 꼴까닥 생기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주용어로 얘기한다면은 묘고라 그래요. 들어갔다가 생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못 나오면은 묘지가 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 물건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면 창고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창고로 쓸 수 있습니다. 딴 데로 도망가면 돼요. 딴 데로 도망가면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임수가 있다면은 형제예요, 형제 아니에요? 형제죠.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의 묘지예요. 임수의 묘지. 자, 요렇게 사주를 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요 주 하나하나를 가지고 15년씩 적용해서 봤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80까지 보통 살죠. 그래서 20년 정도씩 봅니다. 요것이 임수의 진은 묘고다, 묘고. 그러면은 요 어렸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 15살 때까지죠, 그죠? 그분이 이미 65세인가? 용띠가 몇 세죠? 몇 살이죠? 좀 나이가 많죠, 그죠? 그 정도쯤 됐으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4, 5년 전이에요. 그때 들었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개수 용띠예요 하길래 대뜸 그랬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신 형제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바로 예, 그래요. 귀신이죠. 귀신일 거 하나도 없어요. 저것만 알면 알아요, 그냥. 저것만 알면.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자기 사주를 써가지고 썩 내밀어요. 썩 내미는데, 뭐 사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요거 시작하는데 대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10년씩 흘러가는. 그 10년 대운이 진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렸을 때 형제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8명을 낳아가지고 자기만 남고 다 죽었대요. 대부분 남자 형제들이 죽었다는 신호예요. 여자니까, 음양이 다른 남자죠, 그죠? 남자니까 남자 형제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사주는 그래서 쉽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사주법은 격국용신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격국용신으로 봐도 됩니다. 저도 지금 자평수원, 설화고의 자평수원 책을 거의 다 번역이 끝났어요. 거기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격국용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죠. 자세히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설화고의 이론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요것은 그냥 기운이 돌아가는 그대로 그냥 전개시키면 돼요. 자, 요까지 1차적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